안녕하세요. 여백디자인입니다. 오늘은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뮤지엄산에 대해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뮤지엄산은 자연과 문화가 하나 된 고요한 공간으로도 유명한데요. 일본의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가 설계했고 무려 8년에 걸쳐서 지어졌다고 합니다. 8년의 기간만큼 안도 다다오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뮤지엄산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여백 시작합니다. 안도 다다오는 건축계의 노벨상이라고도 불리는 플리츠커상을 받은 일본의 건축가입니다. 미술관이나 종교건축 쪽에서 특히 유명한데요. 빛의 교회, 물의 교회 같은 작품들이 대표적인 건축물입니다. 근데 사실 그는 건축을 정식으로 배운 적이 없다고 해요. 트럭 운전수의 복싱 선수 출신이었는데 어느 날 중고 서점에서 우연히 르꼬르비지의 책을 보게 된 그는 나도 건축을 해봐야겠다 라며 결심을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르꼬르비지의 설계 도면을 거의 외우다시피 그려보면서 독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세계 곳곳을 다니며 건축을 직접 몸으로 경험하고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건축은 단순한 외형이 아니라 삶을 담는 감성의 그릇이라는 것을 이 시기에 확신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건축을 해왔고 그가 만든 공간은 침묵하는 건축이라 불릴 정도로 조용하고 단단한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그 철학은 바로 여기 뮤지엄산에서도 고스란히 담기게 됩니다. 이 공간은 원래 한솔재즈의 창업자인 고 이인희 고문께서 나이가 들어서도 예술을 편하게 즐길 수 있는 평화로운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마음으로 안도 다다오에게 직접 의뢰해서 시작된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처음 이 부지를 본 안도 다다오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이건 산이 아니라 별천지다. 여기라면 예술과 자연이 만나는 완벽한 장소를 만들 수 있겠다라고요. 재미있는 사실은 뮤지엄산은 건축이 먼저가 아니라 전시될 작품이 먼저였습니다. 건축 설계 초기 단계부터 안도 다다오는 작품이 있어야 할 자리를 먼저 읽고 그 작품을 위한 여백과 동선을 하나하나 설계해 나갔다고 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공간은 작품을 위한 무대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건축이 작품보다 앞서지 않고 조용히 뒤에서 자연과 예술 그리고 사람 사이를 잇는 연결선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뮤지엄산을 본격적으로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지엄산의 동선은 좀 독특했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하면 전시를 볼 수 있는 본관까지 바로 들어가는 길은 없었고 웰컴 센터를 지나 여러 동선을 거쳐야만 본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웰컴 센터는 가로로 길게 뻗은 노출 콘크리트 건물로 이어져 있고 뮤지엄 안쪽 풍경은 일부러 꽁꽁 숨겨놓은 듯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웰컴 센터를 지나고 뮤지엄 샵을 지나서야 비로소 시야가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는데요. 그마저도 한 번에 다 보여주진 않았습니다. 처음 뮤지엄샵에서 문이 열리자 높이만 3m쯤 되는 푸른 사과 조형물 하나가 툭 놓여져 있었습니다. 실제로 보면 꽤 큰데요. 이건 뮤지엄산 개관 10주년을 맞아 안도 다다오의 국내 첫 개인전 청춘에 맞춰 선보인 작품입니다. 이 사과의 이름은 청춘. 안도 다다오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10대, 20대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누구나 청춘이다. 작년에 제주도 본태박물관에서도 이 청사과가 전시됐었는데요. 뮤지엄산에서 청사과를 다시 보니 더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사과를 지나면 긴 파주석 돌담이 이어지고 그 담 사이에 통로로 지나면 드디어 플라워 가든이 펼쳐집니다. 뮤지엄산은 이렇게 시선을 열고 닫고를 반복하며 조금씩 자신을 드러낸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이런 연출 또한 정말 안도 다다오스러운 것 같았습니다. 플라워 가든은 이름 그대로 꽃의 정원입니다. 플라워 가든 한가운데 놓인 거대한 붉은색 작품이 하나 있는데요. 이 작품은 미국의 작가 마크 디 수베로의 제라드 먼리 홉킨스를 위하여라는 작품입니다. 제목이 좀 긴데요. 이 작품은 시인이었던 제라드 먼리 홉킨스의 황조롱이 새라는 시에서 영감을 받아 새가 날개짓하며 비상하는 순간을 형상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강렬한 붉은색에 높이가 15m나 되는 강철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고 바람에 따라 상부의 체인이 살짝씩 흔들린다고 합니다. 마크 디 수베로의 조형물 뒤편에 낮은 건물 하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곳은 안도다다오가 영국의 조각가 안토니 곰니를 위하여 직접 설계한 전시 공간입니다. 현재 뮤지엄산에서는 곰니의 특별 전시가 진행 중이며 개인적으로도 꼭 보고 싶었던 전시였습니다. 전시관에 들어서면 44개의 나선형 계단이 아래로 이어집니다. 천천히 걸음을 옮길수록 바깥 세상과 점점 멀어지고 마치 내면 깊숙한 곳으로 내려가는 듯한 감각을 경험하게 됩니다. 안도다다오는 건축을 단순히 시각적인 구조물이 아니라 몸으로 체험하는 공간의 연출로 이해시키려고 노력하였고, 특히 걷는 동선 안에서 공간의 감정이 완성된다고 믿었습니다. 이 계단 역시 그런 사유의 통로처럼 느껴졌는데요. 계단 끝에는 지름 25m의 거대한 돔 공간이 펼쳐집니다. 이름은 그라운드. 로마의 판테온에서 영감을 받은 구조로 돔 중앙에 단 하나의 원형 창만이 뚫려 있습니다. 이 작은 계구부를 통해 들어오는 자연광은 시간에 따라 돔 내부를 천천히 물들이는데요. 빛의 흐름을 통해 시간의 흐름을 시각화하는 구조입니다. 안도다다오는 빛은 건축에서 신성함을 만들어내는 재료라고 말합니다. 빛이 없다면 공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만큼 그의 건축에는 빛과 시간의 흐름을 감각적으로 드러내는 장치들이 곳곳에 많이 녹아 있습니다. 전시는 크게 3개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관찰의 방. 돔으로 들어가기 전 유리병 너머의 풍경을 바라보며 잠시 멈추게 되는 이 장소는 안도다다오가 자주 말하는 멈춤의 건축, 즉 사유를 위한 시간의 틈을 의도적으로 만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두 번째는 중심이 되는 돔 공간. 작품과 함께 고요히 호흡하게 되는 이곳은 시각보다 청각, 생각보다 감각이 먼저 와닿는 장소였습니다. 돔 구조는 마치 하나의 악기처럼 소리를 머금고 울리며 발소리조차 공간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그 속에 서 있는 순간 지금 이곳에 존재하고 있다는 감각이 또렷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야외 공간. 이 공간엔 곰니의 조각 한 점이 조용히 서 있으며 자연과 직접 마주하며 작품의 마지막 울림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안토니 곰니는 오랫동안 인간의 몸이 공간에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주제로 작업해온 조각가입니다. 이 전시는 단순히 보는 전시가 아니라 존재하고 느끼고 참여하는 전시에 가까웠습니다. 안도의 공간과 곰니의 조각이 만나 만들어낸 이 복합적인 체험은 잠시 멈춰 삶의 속도를 되돌아보고 싶은 모두에게 꼭 한번 권하고 싶은 경험이었습니다. 곰니관에서 나와 자작나무 숲길을 따라 발걸음을 옮기면 서서히 노출 콘크리트 담과 함께 잔잔하고 고요한 워터가든의 물이 보이게 됩니다. 이 담은 십자가 형태의 담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담을 지나게 되면 본관으로 이어지는 워터가든이 나타나게 됩니다. 마지막 담장을 넘어 워터가든이 펼쳐질 때에 붉은색 조형물과 잔잔하게 펼쳐진 물의 장관은 말없이 꽤 오랜 시간 발걸음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 워터가든은 뮤지엄산 본관을 둘러싸듯 자리하고 있습니다. 물이 워낙 고요해서 건물이나 주변 풍경이 그대로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안도다다오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건축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이다. 걸으며 나무, 돌, 물소리 같은 자연을 마주하고 그 안에서 내 감각이 깨어나는 시간이 모두 공간의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설계 당시 안도다다오는 이 정도로 넓게 연못을 만들면 관리가 어렵다고 우려했습니다. 설계주가 그래도 꼭 이렇게 하고 싶다고 밀어붙였고 지금의 워터가든이 완성됐다고 해요. 다만 지금도 여전히 하루에 몇 번씩 낙엽을 걷어내고 2주에 한 번은 물을 다 빼서 돌을 씻는다고 합니다. 정성으로 유지되는 공간이죠. 그래서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뮤지엄산 인증샷을 남기는 핫스팟의 주인공이기도 한 붉은색 조형물, 알렉산더 리버만의 아크웨이라는 작품입니다. 비스듬히 잘린 12개의 붉은 원기둥이 연못 위에서 얼기설기 솟아올라 아치 구조를 만드는 형태인데요. 그 아래를 지나면 본관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훨씬 더 압도적이었고 묵직한 철 구조물인데 생각보다 되게 유연한 인상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 작가는 사람의 시선이 공간에서 어떻게 흐르는가를 계속 고민하며 작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치는 단순한 조형물이 아니라 우리가 자연을 마치 프레임처럼 보게 만드는 통로 같은 작품처럼 느껴지도록 해줍니다. 조형물은 움직이지 않지만 우리가 한 발만 옮겨도 보이는 풍경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게 이 작품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워터가든에서 아크웨이를 지나 본관으로 향해 보겠습니다. 안도다다오 건축의 매력은 건물 안으로 이동하는 길에서 더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내부 벽면은 노출 콘크리트와 그 반대쪽에 파주석이 벽을 마주보고 서 있는데요. 보통 안도다다오 하면 노출 콘크리트를 떠올리기 쉽지만 뮤지엄사는 좀 다릅니다. 돌담부터 본관까지 외장재는 전부 파주석을 이용하였고 내부는 그의 시그니처인 콘크리트와 자연석이 공존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자연석을 사용한 이유는 건축이 자연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건축의 프레임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장치였다고 해요. 내부 통로는 그리 넓지 않지만 천장이 높고 그 틈새 사이로 스며드는 자연광이 이 공간 전체를 빛의 통로처럼 만들어줍니다. 특히 동선은 직선으로 단순히 이어지지 않고 속도와 방향이 미묘하게 달라지면서 긴장감을 주는 사선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곳이 삼각코트입니다. 복도가 예각을 이루며 중정을 감싸 돌아가는 이 구조는 단순히 기능적인 통로가 아니라 공간을 따라 걷는 동안 감각과 시선을 끌어당기는 장치가 되어줍니다. 안도다다오 건축에서 보는 것보다 걷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에게 건축이란 특정한 장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공간을 지나가며 느끼는 흐름 자체가 설계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고 삼각코트는 바로 그런 철학이 구현된 공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걷는 방향에 따라 시선이 꺾이고 열린 틈새 사이로 시야를 끌어당깁니다. 안쪽이 계속해서 궁금해지고 발걸음을 멈췄다가 다시 움직이게 하죠. 이 모든 흐름은 공간의 리듬 그리고 감각을 깨우는 건축적 장치로 완성됩니다. 이제 본관을 지나면 스톤가든이 조용히 펼쳐집니다. 둥글게 쌓인 9개의 돌 무더기가 언덕처럼 자리하고 있습니다. 신라 고분에서 모티브를 얻은 이 정원은 시간이 오래 머문 성소 같은 분위기를 갖고 있습니다. 이 스톤가든은 명상관, 빛의 공간, 마지막으로 제임스 터렐강까지 연결하며 사이사이의 야외 조각품과 자연 사이의 리듬을 심어주는 듯한 설계로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스톤 마운드 사이를 걷다 보면 자연의 곡선과 콘크리트, 빛의 그림자가 함께 어우러지며 몸과 마음이 조용히 정돈되는 걸 느끼게 됩니다. 8,000톤이 넘는 돌을 정성스럽게 다듬고 쌓아 만든 이 정원은 시간과 자연, 인간의 움직임이 조용히 이어지는 안도다다오만의 철학이 담긴 풍경이었습니다. 스톤가든을 지나면 마지막 공간엔 안도다다오와 협업한 작가 제임스 터렐의 전시관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제임스 터렐은 빛은 그림을 그리는 재료라 여기며 스카이스페이스 등 작품을 통해 하늘과 공간, 감각 사이의 경계를 허물고 빛 그 자체를 체험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전시관은 안도다다오가 만들어낸 고요한 여백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안도다다오는 언제나 빛과 그림자를 통해 사유를 불러오는 공간을 설계해 왔는데요. 그에게 건축이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닌 인간 내면의 감각을 일깨우는 그릇이며 빛은 그 감각의 촉매라고 말해왔습니다. 제임스 터렐은 그런 안도의 철학 위에 빛을 작품으로 승화한 시선을 더해줍니다. 두 사람 모두 보는 것을 넘어 느끼고 머무는 것을 지향하며 결국 이 공간은 건축과 예술, 인간의 감각이 하나로 이어지는 지점이자 전체 흐름의 마침표가 되길 바랬습니다. 대표작인 스카이스페이스는 천장을 통해 열린 하늘을 바라보게 하며 하늘조차 하나의 프레임이 되고 보는 이의 감정과 시간에 따라 공간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이는 안도다다오가 건축을 통해 말해온 공간은 머무는 사람의 감각에 따라 완성된다는 가치와 맞닿아 있습니다. 두 작가 모두 기능보다 경험, 장식보다는 감각, 즉 보이지 않는 것을 느끼게 하는 힘을 공간에 심고자 했고
그 철학이 이곳에서 조용히 공명하며 관람자에게 깊은 울림을 남겨주었습니다. 오늘은 자연과 건축, 예술이 조용히 만나는 공간, 뮤지엄산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소통을 위한 단절이라는 슬로건처럼 뮤지엄산은 그동안 잊고 지냈던 삶의 여유와 자연 예술 속에서의 깊은 휴식을 제안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보는 공간이 아니라 잠시 멈춰서서 내 안을 조용히 들여다보게 되는 경험을 선물해 줍니다. 그리고 안도다다오의 건축을 통해 자연을 새롭게 바라보는 인상 깊은 시간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감수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좋은 건축은 나올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인간과 공간 그리고 문화가 만나는 지점을 읽어내는 것, 그것이 곧 건축의 본질이며 건축은 결국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예술이라는 그의 생각이 와닿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바쁜 일상 속에서 숨을 고르고 싶을 때 느린 걸음으로 뮤지엄산을 한번 걸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빛과 바람, 돌과 물이 말없이 흐르는 그곳에서 우리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걷는 속도에 따라 달라지는 시선, 멈춰선 순간에야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풍경들. 그 모든 감각의 경험은 결국 공간은 사람이 완성한다는 사실을 조용히 깨닫게 해줍니다. 여백 또한 그런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공간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의 삶이 먼저이고 그 삶을 조용히 감싸 안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안도다다오가 말했듯 건축은 구조가 아니라 사람과 감정 그리고 시간과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일이니까요.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조용히 닿아야 할 공간은 어디인가요? 오늘도 여백합니다.